사랑은 때로 사내를 울게 하죠. 만난 먹잇감을 대령했는데도 번번이 퇴짜를 놓네요. 그래도 자식들 앞에선 한없이 약해지고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목숨까지 불사하며 새끼를 지켜내는 동물들. 그들의 사랑은 그저 기묘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갑작스런 폭설에 족제비도 당황한 모양입니다. 한껏 경계태세를 갖추는데요. 주변을 살피며 먹잇감을 찾습니다. 이렇게 눈이 쌓이면 먹잇감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얼굴까지 파묻고 뒤져보지만 허탕치고 마네요.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산장지기 아저씨는 매일 낮 산장 주변에 야생 동물들을 위한 음식을 내놓습니다.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족제비. 달려와 급하게 허기를 채웁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누가 가져갈까? 족제비는 아예 굴 속으로 먹잇감을 옮깁니다. 야생 동물들에겐 혹독한 계절인 겨울. 그러나 가족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수달 가족은 돌아갈 생각이 없네요. 한참 뒹굴던 수달이 얼음 위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기 시작합니다. 뛰고 구르는 모습이 그저 장난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얼음 밑에 숨은 고기를 놀라게 해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유인 작전입니다. 아, 뭔가 발견한 걸까요? 형제까지 가세해 합동 작전을 펼칩니다. 순간 물속에 뛰어들더니 단숨에 황소 개구리를 낚아 올립니다. 역시 사냥의 명수 수달이죠. 아,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네요. 살얼음이 발목을 잡습니다. 단단한 얼음까지 개구리를 끌고 나오는데 성공한 수달. 저수지 한복판에서 혼자만의 만찬을 즐깁니다.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에게 봄은 사랑의 계절이죠. 뿔론 병아리가 몸단장이 한창입니다. 멋진 짝을 만나기 위해서죠. 구애가 시작됐네요. 암수할 것 없이 서로 마음에 드는 짝을 찾아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프로포즈는 독특합니다. 저랑 춤추실래요? 상대가 흔쾌히 받아주네요. 이렇게 뿔론 병아리가 추는 춤을 하트 춤이라고 하는데요. 서로의 부리로 하트 모양을 그리기 때문이죠. 호흡이 척척 맞는 걸 보니 둘은 천생연분인가 봅니다. 이래서 뿔론 병아리를 일컬어 물 위의 댄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들의 구애가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쇠제비 갈매기 암컷은 짝을 고르는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춤솜씨도 외모도 아닌 사냥 실력을 눈여겨봅니다. 경제력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얘기죠. 수컷들은 필사적으로 사냥에 나섭니다. 마침내 성공한 수컷. 암컷에게 자신있게 구애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암컷이 거들떠도 안 보네요. 아, 당황한 수컷. 다시 다가가 보지만 역시나 퇴짜를 놓네요. 먹이가 마음에 안 든 것일까요? 여자의 마음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암컷은 두 마리의 수컷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있네요. 누굴 택할까? 요리조리 따져보는 암컷. 좀 더 큰 고기를 가져온 수컷을 선택합니다. 암컷이 먹이를 받아 먹으면 둘은 부부가 되죠. 짝을 이룬 쇠제비 갈매기들은 따뜻한 모래섬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한편 하트춤으로 사랑을 확인한 뿔론 병아리 부부는 어느새 둥지를 마련하고 알까지 낳았습니다. 습지 한가운데 수초를 이용해 지은 수상 가옥이 멋지네요. 암컷은 정성 들여 알을 품습니다. 혹여 천적이 나타날까 머리를 180도 돌려가며 경계를 하네요. 뿔론 병아리 어미가 둥지를 내려옵니다. 교대 시간이 된 거죠. 이번엔 아비의 차례. 뿔론 병아리 부부는 2~3시간마다 교대로 포란을 합니다. 그렇게 알을 품은 지 한 달, 드디어 새끼가 깨어났습니다.
새끼는 사랑의 새답게 이마에 빨간 하트 모양을 하고 있네요. 부화한 새끼들은 곧장 둥지를 떠나 수상 생활을 하는데요. 어미와 아비는 새끼를 늘 등에 업고 다닙니다. 정말 편안해 보이죠? 부모의 등만큼 안전한 요람도 없습니다. 새끼를 업지 않는 쪽은 먹이 사냥을 맡는데요. 뿔론 병아리는 갈라진 물갈퀴로 재빨리 헤엄쳐 사냥합니다. 새끼가 배고프다고 아우성이지만 이번에 잡은 물고기는 너무 커서 새끼들이 먹기는 힘들겠네요. 다시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입니다. 뿔론 병아리 어미가 털 고르기를 하는가 싶더니 자신의 털을 뽑아 새끼에게 먹입니다. 새들은 음식물 찌꺼기, 펠릿을 토해내는데 이때 물고기 가시가 목을 다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미는 깃털을 먹여 음식물 찌꺼기를 뭉쳐 부드럽게 펠릿을 뱉도록 돕는 겁니다. 부모의 지극한 사랑 속에 뿔론 병아리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웬 울음소리가 이리도 요란할까요? 청개구리 수컷입니다. 이들이 목청이 터져라 우는 이유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죠. 울음주머니를 최대한 부풀려 크게 울어야 암컷의 간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짝을 맺은 청개구리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알을 낳는데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뿌려 수정을 시킵니다. 남편을 고르는 기준이 울음소리라니 어째 좀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건강한 수컷이 울음소리도 크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울음소리는 양서류의 대표적인 구애 수단입니다. 울음소리를 내게 하는 양서류의 울음주머니는 수컷에게만 있죠. 그런데 무당개구리는 암컷을 부르는 울음주머니가 크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눈까지 어둡죠. 그렇다면 눈먼 무당개구리 수컷은 어떻게 짝을 만날까요? 이들의 전략은 무작정 껴안고 보기입니다. 다행히 암컷을 만나면 이세를 보는 행운을 가질 수 있죠. 무당개구리는 암컷의 수가 적어 짝짓기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한 수컷이 잽싸게 암컷을 차지했네요. 그런데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수컷이 남의 암컷을 가로채려는 것이죠. 다 암컷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눈이 나쁘다 보니 엉뚱한 일도 생기는데요. 일단 껴안긴 했는데 거꾸로 안아버렸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같은 수컷.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막무가내로 끌어안고 보는 무당개구리 때문에 이번엔 청개구리 부부가 봉변을 당합니다. 눈 나쁘고 우악스러운 무당개구리는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착각한 건 녀석만이 아니네요. 가까스로 무당개구리에게서 탈출합니다. 이번엔 참개구리가 무당개구리에게 잡히고 말았네요. 순식간에 무당개구리 수컷들에게 포위돼버린 참개구리. 울음주머니가 있는 걸 보니 참개구리도 수컷입니다. 한밤중 벌어진 이 황당한 소동,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 야생의 모든 수컷들은 사랑을 쟁취하는 데 목숨을 겁니다. 고라니는 특히 그 욕망이 강하죠.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수컷 간의 영역 다툼도 결국은 암컷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라니 수컷은 송곳니를 잃기도 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도 하죠. 싸움에서 이긴 수컷은 의기양양합니다. 밤마다 자신의 영역을 돌며 암컷을 찾아 나서는데요. 암컷이 허락할 때까지 끈질기게 주변을 맴돌며 구애를 합니다. 결국 한 암컷의 마음을 움직였네요. 둘은 숲속으로 들어가 은밀하게 사랑을 나눕니다. 강한 자만이 사랑을 얻고 대를 잇는 것이 어찌할 수 없는 야생의 법칙입니다. 종족 번식의 강한 욕구만큼 자식을 향한 이들의 사랑도 끝이 없습니다. (10m) 높이의 소나무 위에 새들이 둥지를 틀었네요. 여러 둥지 가운데 한 곳에는 민물 가마우지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어미가 통째로 삼키자 새끼들이 서로 달라며 아우성입니다. 그러자 어미가 새끼의 머리를 입안에 넣는데요. 식도에서 어느 정도 소화된 먹이를 새끼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새끼는 좀처럼 먹이를 빼내지 못하네요. 물고기가 워낙 큰 탓이죠. 그래도 새끼들은 악착같이 어미의 입속에서 먹이를 빼내 먹습니다. 지금이 한창 자랄 시기. 먹이는 날라도 끝이 없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사냥의 명수인데요. 거센 물살에도 주저없이 잠수해 단번에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보통 새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샘이 없어 물에 들어가면 깃털이 흠뻑 젖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10m가 넘는 깊은 잠수도 가능하죠. 이런 장점이 민물 가마우지를 물고기 사냥의 명수로 만들었습니다. 대신 날아오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에 푹 젖은 몸은 무거워서 날기 위해선 10번 이상의 물장구를 쳐야 합니다. 어느새 5월. 나무 위 둥지들마다 새끼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햇살이 점점 따가워지는 계절. 그늘이 없는 둥지는 새끼들에게 고역입니다. 중대 백로는 날개를 펼쳐 그늘을 만들어주네요. 어린 새끼들은 체온이 너무 오르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민물 가마우지 한 마리가 호수에서 숲으로 날아오르는데요. 어미가 먹이를 주는 동안 아비는 물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물을 뿌려 새끼들의 몸을 식혀주기 위해서죠. 새끼 모두에게 골고루 물을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새끼들을 보살피느라 부모의 몸은 마를 새가 없습니다. 새끼들이 독립할 때까지 민물 가마우지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은 계속됩니다.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은 바닷속 동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갈돔과에 속하는 물고기들은 새끼를 낳아 키우는 방식이 여느 물고기들과는 좀 다릅니다. 암컷의 배가 볼록한 걸 보니 출산이 임박한 듯합니다. 수컷은 암컷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데요. 이새가 나오길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네요. 산란이 가까워오자 수컷이 입을 크게 벌리고 몸을 푸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암컷의 생식공이 열리고
알이 나오자 수컷이 얼른 입으로 받습니다. 알을 꼭 먹는 것 같죠? 그러나 실은 입속에 알을 품는 것입니다. 수컷의 입안이 알로 가득한데요. 이 알들이 자라 부화할 때까지 수컷은 식음을 전폐한 채 오로지 알을 키우는 데만 전념합니다. 이렇듯 물고기들은 부성애가 강하기로 유명한데요. 쥐노래미도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지키고 키워내는 것은 바로 수컷입니다. 어느 틈엔가 불가사리가 알 가까이 접근했네요. 그냥 두면 알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수컷은 입으로 불가사리를 물어다 멀리 던져버립니다. 이번엔 성게가 알을 노리는군요.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가시에 잘못 찔렸다간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아비는 과감히 성게를 입에 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10m 이상 떨어진 곳에 멀리 성게를 내다 버립니다. 입술엔 온통 가시투성이. 덕분에 알은 무사했습니다. 같은 동갈돔가인 새줄 얼개 비늘입니다. 이 녀석도 입안에서 알을 키우고 있군요. 수컷은 수시로 입을 벌려 알을 굴려줍니다. 알에게 물과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죠. 알이 자라는 동안 암컷도 곁을 떠나지 않는데요. 부부가 함께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수컷의 몸이 영 볼품없어졌습니다. 알을 계속 물고 있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이죠. 그런 아비의 희생 덕분에 입안에 든 알들은 제법 자랐습니다. 알을 품은 지 보름, 드디어 치어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네요. 이들도 자라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알을 입안에서 키워내겠죠. 사랑은 때로 큰 시련과 마주합니다. 목장지대 한켠에 위치한 이 작은 굴에는 오소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어미는 새끼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여념이 없네요. 심지어 새끼의 오줌까지 입으로 받아냅니다. 둥지가 깨끗해야 새끼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밖에선 목장 주인이 망을 치고 있습니다. 노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높이 1m의 단단한 노루망이 목장을 에워쌌네요. 졸지에 오소리 가죽이 살아가는 굴도 완전히 봉쇄돼 버렸습니다. 그날 밤 어미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모양입니다. 굴을 빠져나가 보는데요. 갑자기 생겨난 높은 망을 보고 무척 당황합니다. 새끼들 먹이를 구하려면 멀리까지 나가야 하는데 그만 발이 묶여버린 거죠. 별 수 없이 어미는 되돌아오고 맙니다. 안개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망으로 고립된 지 이틀째. 어미 오소리는 여전히 좌불안석입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이런 마음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어미는 시시때때로 탈출 기회만을 엿봅니다. 장맛비가 퍼붓네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장대비입니다. 오소리굴 바로 아래 계곡도 물이 엄청 불었습니다. 오소리굴은 무사할까요? 집중 호우가 굴 속을 아예 작은 계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굴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밤이 되면서 빗줄기는 더 굵어졌습니다. 수컷 오소리가 먼저 굴을 빠져나와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 시각 굴 속엔 4마리의 새끼와 어미 오소리가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끼를 입에 물고 펜스 앞에 도착한 어미. 이 높은 망을 넘을 수 있을까요? 결국 어미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한 모양입니다. 먼저 울타리를 넘은 어미가 새끼에게 아래쪽에 난 작은 통로로 오라고 유인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새끼는 어미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네요.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어미가 새끼를 물고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30분 만에 펜스를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건너편 숲에선 수컷 오소리가 어미 오소리와 새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굴로 피신하기 위해 서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이죠. 새끼 후송은 어미의 목.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이제 요령이 생긴 걸까요? 둘째는 단번에 성공합니다. 탈출을 감행한 지 2시간. 이제 막내만 남았는데요. 어미를 기다리다 지친 막내가 혼자 굴 밖으로 나옵니다. 막내를 입에 문 어미. 이제 오늘의 마지막 도전인데요. 이거 어쩌죠? 새끼 셋을 이동시키느라 어미가 힘이 다 빠진 모양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어미가 울타리를 넘어가 다른 길을 찾아보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끼가 스스로 망을 타고 오릅니다. 건너편에선 어미 오소리가 새끼를 당기며 필사적으로 응원합니다. 마침내 온 가족이 둥지를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 둥지는 건너편 계곡, 암벽으로 둘러싸인 굴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어미와 막내. 이제 오소리 가족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어떤 위험과 위급한 상황에도 자식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일생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는 황어. 그들이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2세를 낳기 위해서죠. 강을 꽉 메운 황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생명의 대이동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보가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물고기들이 이동할 수 있게 계단식 어도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황어들이 넘기에 그 턱은 너무나 높습니다. 필사적으로 뛰어보지만 황어들이 보를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우왕좌왕하네요. 결국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많은 황어들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를 넘으려는 황어들. 보를 넘어서면 이번엔 천적이 노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뛰어오르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벽에 부딪히고 심지어 밖으로 튕겨도 나갑니다. 사람들은 황어를 공으로 얻는군요. 하루에도 수백 마리가 희생되는 곳. 이곳은 황어에겐 어도가 아니라 죽음의 길입니다. 이번엔 포식자들이 접근하는군요. 외가리들은 황어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사냥을 합니다. 황어가 올 때쯤이면 외가리들도 번식기라 식욕이 왕성할 때죠. 팔뚝만한 크기의 황어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황어의 귀향을 반기는 이가 또 있는데요. 사냥의 명수 수달입니다. 외가리와 수달이 먹잇감을 놓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죠. 수달은 하루에 1kg 이상의 먹이를 먹는 대식가입니다. 황어가 올라올 때면 이곳에선 언제나 풍요로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황어는 아직도 사투 중인데요. 고향을 찾겠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마침내 높은 장벽을 넘어 포식자들을 따돌리고 태어난 강에 도착했습니다. 암컷은 알을 낳고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뿌립니다. 이렇게 수정된 알은 어미가 남긴 영양분인 난황을 먹고 자라는데요. 서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아직 몸은 어리지만 이들에게도 황금빛 비늘의 유전자가 있고 바다와 강을 오갈 수 있는 나침반이 내장돼 있습니다. 이들도 3년 뒤 다시 이곳을 찾겠죠. 어느새 뿔론 병아리 새끼들이 어미 키만큼 자랐습니다. 새끼들이 밥을 달라고 조르는데 어미는 마구잡이로 새끼의 꽁무니를 찔러댑니다. 이렇게 매정하게 구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행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이제 새끼들도 독립할 때가 됐는데요. 형제들은 서로 하트 춤을 추며 격려합니다.
어미 없이도 스스로 비행 연습을 하는데요. 다른 새에 비해 날개 면적이 좁은 뿔론 병아리는 비행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죠. 이렇게 바람 부는 날은 비행 연습의 안성맞춤입니다. 성장의 시간이 지나면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 새끼들은 마지막 하트춤을 추며 이별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새끼가 날았습니다. 100일간의 긴 성장을 마치고 새로운 세상으로 힘차게 날아갑니다. 뿔론 병아리 새끼들은 부모 새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해줄 것입니다.